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찼지요. 초겨울로 넘어가기 직전, 아직 눈은 오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이미 겨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집에는 이맘때 가장 먼저 바닥나는 것이 쌀독이었습니다. 그 집도 마찬가지였지요. 아침에 어머니가 쌀독을 열어보았을 때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쌀알 몇 톨이 남아있긴 했지만 밥을 짓기엔 턱없이 부족했지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쌀독을 다시 덮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 알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아버지가 말을 꺼내다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은 밭에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날 아침밥은 묽은 죽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그릇을 비웠지요. 그릇을 내려놓을 때 어머니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밭으로 나가면서 계속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쌀을 구해야 한다. 고을에서 쌀을 빌릴 수 있는 집은 몇 군데 되지 않았지요. 그중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은 마을 어귀에 사는 최 씨 집이었습니다. 최 씨는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늘 쌀이 떨어지지는 않는 집이었지요. 아버지는 삽을 쥐고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야겠다. 혼잣말처럼 말하고 밭을 나섰지요. 쌀을 빌린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빌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할 약속을 짊어지는 일이었지요. 최 씨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괜히 왔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안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 씨의 아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아버지는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최 씨 아내는 그 표정을 보고 대강 짐작했지요. 들어오세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 앉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씨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쌀이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말만 빌릴 수 있을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 안에서 몇 번이나 맴돌다가 겨우 나온 말이었지요. 최 씨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쪽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언제쯤 갚으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아버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지요. 하지만 최 씨 아내는 한숨을 길게 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다리세요. 잠시 뒤 쌀자루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쌀자루를 받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쌀자루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몸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했지요. 아버지는 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쌀이 쏟아질까 조심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였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이 보이자 아버지는 걸음을 조금 재촉했습니다. 어머니는 쌀자루를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쌀독을 열고 조심스럽게 쌀을 부었습니다.
쌀알이 쏟아지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저녁 밥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밥의 무게를 알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밥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이건 빌린 밥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작게 물었습니다. 걱정되세요? 조금. 아버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빌렸으니 갚으면 됩니다. 어머니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초가를 스치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쌀을 빌린 뒤 며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밥은 다시 평소처럼 지어졌고 집안에는 다시 익숙한 냄새가 돌았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하루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최 씨 집에서 받아들던 그 쌀자루의 감촉이 떠올랐지요. 언제까지고 미룰 수는 없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일을 더 서둘렀습니다. 아침에는 밭일을 하고 해가 기울면 남의 집 품삯일을 나갔지요.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말은 줄지 않았습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더 커질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밭에서 일을 하다 이웃에게서 말을 들었습니다. 최신의 말인데요. 이번에 집안에 일이 생겼다더군요. 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들이 아파서 약값이 만만치 않다더군요. 그 말은 아버지의 가슴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빌린 쌀이 더 무겁게 느껴졌지요. 지금 갚아야 한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문제는 쌀이었습니다. 아직 갚을 만큼 여유가 생기지 않았지요. 그날 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신혜의 일이 생겼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요. 약값이 필요하다더군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더 미루면 안 되겠네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아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빌린 밥이 단지 밥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이와 어른의 경계가 살짝 섞여 있었지요. 내 할 일은 지금 내 나이에 맞게 잘 지내는 거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집에 오면 먼저 일을 찾았고 부르면 한 번도 미루지 않았지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처 고을에서 곡식을 나르는 일이 생겼다는 말이었지요. 품삯은 평소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해가 뜰 때 나가 해가 질 때 돌아왔습니다. 어깨는 무거웠지만
손에는 품삯이 쥐어져 있었지요. 그 돈은 쌀을 사기엔 부족했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을 더 그렇게 보낸 뒤 아버지는 드디어 쌀 한 마를 마련했습니다. 쌀자루를 매는 순간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빌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최 씨 집 앞에 섰을 때 이번에는 망설임이 길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최 씨 아내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쌀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갚으러 왔습니다. 그 말에 최 씨 아내는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쌀자루는 방 한쪽에 놓였고 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켜주셨잖아요. 그 말은 쌀보다 더 묵직하게 아버지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주머니는 비어 있었지만 마음에는 남아있는 것이 있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지요. 그날 저녁밥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 세 사람이 자세는 조금 달랐지요. 아버지는 천천히 밥을 씹었고 어머니는 국을 한 번 더 떠주었고 아들은 밥그릇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밥은 그냥 먹는 게 아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대답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은 있었지만 세게 불지 않았고 초가 지붕을 스칠 때도 마치 숨을 고르듯 천천히 지나갔지요. 아버지는 등불을 오래 켜두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날이었기 때문이지요. 등불을 끄자 방 안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은 갑자기 밀려오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정리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시지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 한마디에는 많은 날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하루의 끝이 또렷했습니다. 밥을 짓던 소리, 쌀독에 쌀을 붓던 소리, 쌀자루를 내려놓던 순간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호흡을 맞췄지요. 아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은 짧고 고르게 밤과 섞여갔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의 무게를 내일로 넘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생각은 걱정이 아니라 안심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고 그마저도 곧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각자의 집 안에서 각자의 하루를 조용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걱정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잠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집에서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오늘 안에 끝났지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건 이 정도면 되지.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낮은 인사였습니다. 이불은 몸을 무겁게 누르지 않았고 방 안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숨은 점점 느려졌고 생각은 말이 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쌀독은 부엌 한켠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밥이 있었고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안심이 들어 있었지요. 밤은 더 깊어졌고 시간은 굳이 세지 않아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름 없는 고을에 기와집보다 초가집이 훨씬 많던 시절이었지요. 해가 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면 마을은 늘 비슷한 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소 여물 씹는 소리, 우물에서 물 깃는 소리, 저녁밥 짓는 연기 냄새가 골목마다 천천히 번졌지요. 그 고을 끝자락에 작고 낮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장이라 부르기엔 너무 낮은 흙담이 둘러있고 마당 한켠엔 늘 마른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지요. 그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키가 크지도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밭으로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수가 적었지만 손이 참 부지런했습니다. 솥에 밥을 안치고 옷을 기우고 아이 머리를 빗겨줄 때면 항상 같은 리듬으로 손을 움직였지요. 아들은 12살이 조금 지난 아이였습니다. 똑똑하다 말하긴 어려웠지만 남의 말을 잘 듣는 아이였지요. 혼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부르면 바로 대답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좀 더 패야겠다. 아버지가 해가 질 무렵 말하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버지. 그날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요.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부엌에서는 밥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된장국이 끓는 소리는 마치 숨을 고르는 것처럼 조용하고 일정했지요. 어머니는 국을 저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말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지요. 밥상이 놓이고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한 숟갈 뜨고 나서야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논둑이 좀 무너졌더구나. 그럼 내일은 그걸 먼저 봐야겠네요. 어머니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밥을 다시 떠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한동안 이어졌지요.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하늘은 어느새 짙은 남색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아버지는 늘 마당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지요. 아들은 부엌 한쪽에서 집신을 고치며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등불 심지를 정리했습니다. 등불이 켜지면 집안은 갑자기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빛이 닿는 곳만 세상의 전부가 되는 느낌이었지요. 아버지는 담배를 다 피운 뒤 안으로 들어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오늘은 피곤하구나.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아버지는 물을 마시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오늘 수고했다. 아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집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었지요. 그날 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초가 지붕이 살짝살짝 울리며 낮은 소리를 냈지요. 아버지는 등불을 바라보다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너만 할 때 말이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그리 잦지 않았지요. 나도 이렇게 반일만 하며 살 줄은 몰랐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이다. 이렇게 하루가 조용히 끝나는 게 나쁘진 않더구나. 아버지는 웃지도 한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듯 담담했지요. 아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진 못했지만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 왜?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면 되겠지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 말은 아들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등불은 점점 작아지고 어머니는 먼저 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마당을 바라보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자거라. 아들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고 벌레 소리는 점점 하나로 섞여갔지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등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뜬다.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조용히 방 안에 남았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고 내일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안도였지요. 그 뒤로도 그 집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비 오는 대로, 해가 강한 날에는 강한 대로 그저 하루를 살았지요. 아들은 조금씩 자랐고 아버지의 등은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손놀림으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등불 아래에서는 큰 말도 큰 사건도 없이 조용한 숨소리만 오갔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크게 울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살았지요. 새벽은 늘 비슷한 모습으로 찾아왔지요. 아직 닭이 울기 전 마을은 잠과 깨어있음의 경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지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 그저 그렇게 눈이 떠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짝이 삐걱 소리를 낼까봐 늘 같은 각도로 같은 힘으로 열었지요. 밖에는 이슬이 내려 마당 흙이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새벽의 공기가 천천히 폐로 들어왔지요. 아버지는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동쪽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겠지.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기대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의 시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이었지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간 뒤 잠시 더 누워 있다가 해가 조금 더 오르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하루는 항상 같은 순서로 흘러갔지요. 우물에서 물을 깃고 아침밥을 짓고 전날 입은 옷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한다고 일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요. 부엌에서 밥 냄새가 나면 아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니? 어머니의 말은 늘 같은 높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아들은 그 한마디를 하고 얼굴을 씻으러 나갔지요. 아침밥은 늘 소박했습니다. 밥, 국, 김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밥그릇을 놓을 때마다 한 번씩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 말은 사랑이라는 말 대신
이 집에서 쓰이던 표현이었지요. 아들은 아침밥을 먹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방은 늘 조금 무거웠고 발걸음은 늘 비슷한 속도였지요. 길을 걸으며 아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무엇을 할지, 숙제는 얼마나 남았는지, 집에 가면 어떤 일을 도와야 할지 말입니다. 크게 꿈꾸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들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놀다 늦게 오는 날은 거의 없었지요. 마당에 들어서면 아버지의 삽이나 호미가 어디쯤 놓여 있는지 먼저 살폈습니다. 오늘은 뭘 도우면 될까? 그렇게 묻지 않아도 할 일은 늘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아이로 살아가는 방법이었지요. 해가 다시 기울면 마을은 또다시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아침에 비어있던 길에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집집마다 연기가 올라왔지요. 아버지는 해가 낮아질 즈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채로 말입니다. 왔습니다.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로 하루의 수고는 충분히 정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밥을 준비하며 괜히 부엌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그랬지요. 저녁은 늘 하루의 끝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제는 쉬어도 되는 시간 말입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는 낮보다 말이 더 적었습니다. 하루 동안 이미 쓸 말을 다 써버린 듯 했지요. 아버지는 밥을 먹다 말고 아들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땠느냐? 별일 없었습니다. 그 대답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된 거다. 그 말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고 잘 버텼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면 등불이 켜지고 하루는 다시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벽에 기대 앉아 잠시 눈을 감았고 어머니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아들은 책을 펴놓았지만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졸음이 밀려왔지요. 졸리면 자거라.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하루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낮의 소음은 사라지고 밤의 숨소리만 남았지요. 그렇게 또 하루가 끝났습니다. 큰일도 없었고 자랑할 일도 없었지만 살아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내일의 하루로 조용히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오늘 하루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충분합니다. 잘 해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아도 됩니다. 해야 할 일은 오늘 안에 끝났고 내일의 해는 내일 떠오를 테니까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쉽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잠이 듭니다. 야담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담원을 구독하시면 업데이트되는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